그 박지현 씨가 자기는 북한 대학 대입 시험에서 전국 3등을 했다. 전국 3등을 했는데 어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평양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 평양으로 못 가고 청진 농업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청진 물론 그런 표현을 써요. 청진에서는 제일 크고 명문이지만 청진 농업대학을 들어갔다. 그리고 그 평양에 있는 대학은 함경도 출신 지원자 중에 2명만 들어갔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늘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왈가왈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네, 네, 홍강철입니다. 예,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국제적인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이 국제적인 뉴스가 좀 이렇게 뭐라 하나 밝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라 조금 좀 걱정 어린 우려되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탈북자 최초로 영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박지현 씨라는 기사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대표님이 가져오시고 아마 강철 씨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보가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대표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언론에서도 꽤 나왔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씨가 여기서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아, 태영호가 또 영국 공사 출신인가요? 네. 아, 네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건 지방의회지만은 영국에서도 박지현 씨랑 또 다른 남자 한 명 둘이 그 지방의회 출마한다고. 아, 둘 다 탈북자 출신인데. 탈북자 출신들인데 이제 그래서 그 뉴스에 꽤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물이어서 여기 언론에 꽤 나왔었는데 아마 그 뒤로 이게 5월에 영국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당선됐으면 당연히 또 막 했을 텐데 당신 출마한다는 이유로 이제 기사됐던 건 당선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네, 뉴스에 그렇게 당선됐으면 당연히 뉴스화 됐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뉴스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박지현 씨가 지금 책을 하나 출간해요. 우리가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되거나 아마 지금 출간됐거나 막 직전이에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저희가 그 책의 PDF 파일의 일부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분이 그거에 대한 추천서를, 이 책을 내는데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 거를 읽어보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맞느냐 좀 팩트 좀 체크해달라 이런 부분이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여자분이 그 박지현 씨가 자기는 우리로 따지면 수능이죠. 북한 대학 대입 시험에서 전국 3등을 했다. 전국 3등을 했는데 어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결국 평양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 평양으로 못 가고 청진 농업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물론 그런 표현을 써요. 청진에서는 제일 크고 명문이지만 청진 농업대학을 들어갔다. 그리고 그 평양에 있는 대학은 함경도 출신 지원자 중에 2명만 들어갔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 북한에 대한 입학 제도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것만 해도 딱 보면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생활한 홍강철 씨를 통해서 이 표현이 어떻게 거짓말인지 그걸 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전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 3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북에서는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남한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 이게 전국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등수를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북은 지역별로 해요. 시, 군, 구역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군, 구역별로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학교 졸업생들이 모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무산군 졸업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치는 건 같죠, 여기야. 한날 한시에 치지만 군, 구역별로 이렇게 등수를 내요. 네네.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군, 구역별로 등수를 내는 이유가 있거든요. 중앙대학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 남한은 수도권 대학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 북에는 중앙대학이 전국에 다 중앙대학이 있어요. 평양에만 있는 게 중앙대학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평양에도 뭐 그 급수 나선 대학들이 있죠. 그렇지만
중앙대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평양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중앙대학들에서 입학 번트를 네네. 우리는 번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입학 번트를 그러니까 군 구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요. 올해 무산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2명, 김책공업 종합대학 2명 이렇게 뽑으라. 이렇게 번트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번트를 군 구역별로 주자니까 성적을 전국적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또 번트를 군 구역별로 주는 이유가 어느 특정 지역에 중앙대학 학생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균형 발전 같아요. 네, 그렇죠. 지역마다 이렇게 안배를 조금 하는 네, 거죠. 그런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 3등을 했다는 이건 거짓말이고, 그 자기가 사는 군 구역에서 3등을 했겠죠. 네, 자기 지역에서. 네, 3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3등을 했다면 갈 수 없냐? 토대가 나빠서 갈 수 없냐?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청진 광산 금속 공업대학 있거든요. 광업대학, 우리 네. 청진 광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청진 광대가 중앙대학이에요. 네네. 그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내 듣기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 광산 그 유학생 오는 대학이에요. 해외 유학생들도 네. 외국 유학생들. 예, 청진 광대가. 그러니까 이제 광산 쪽으로는 특화된 대학. 예, 그렇죠. 네. 그 대학이 그런데 이게 그 국군 포로라고 하죠. 네. 네? 그분 자네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디야 그 아오지라고 부르는데 정청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분이 거기 살았는데 아버지가 국군 포로예요. 근데 그분이 그 청진 광대를 졸업한 거예요. 그렇다면 토대가 나빠서 중앙대학에 못 간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주장이 아닌 거. 그분이 실체를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고 그리고 3등을 했다 하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성적이 높은 순위로 중앙대학 배치를 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무원 시험 쳐서 우리 군에서 제가 12등을 했거든요. 12등을 했는데 제가 12등이면 중앙대학 받아야 돼요. 제가 중앙대학 그 순위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중앙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직업군인이 될 걸 꿈이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되자면 경성 고등물리전문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등물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2-3년 동안 하고 병사생활을 2-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군관학교나 이렇게 추천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물리전문학교를 저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중앙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대학 3등이면 전국 그러니까 군쪽 그 시험에서 3등을 했다면 이건 무조건 중앙대학 가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 토대가 나쁘다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철 씨. 또 하나 그 광고에 보면은 이 여자 책에는 보면은 함경도 출신 중에 2명만 평양대학교를 갔다. 여기서 평양대학이라는 건 강철 씨 말처럼 중앙대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예. 평양대학이라는 대학은 없거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군만 해도 중앙대학 본토가 10개 넘은 데가 온다는데요? 평양에 대학이 많잖아요. 네. 예?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평양과학대학, 그 다음 건설건대대학, 경공업대학, 뭐 많아요. 상업대학, 평양에는 중앙대학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체로 2-3명씩 떨어져요. 본토가. 우리 군은 크잖아요. 네. 네. 군이지만 우리는 인구가 저 양강도 해산시합 비슷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군이지만 그렇게 커요 우리가 군이. 근데 그러니까 무산도 함경도 아니에요. 예, 함경도죠. 함경도 출신 2명밖에 못 갔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군조차도 2명은 더 간다는 거야. 네. 군조차도. 2-3명은 돼요. 다 돼. 어느 군이나 다 돼요 그렇게. 네. 그리고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네. 농업대학은 대체로 농민 자녀들이 가요. 농민 자녀들이. 네. 농대는 이 공부 그다지 잘 못했대거든요. 농대는 수학 물리들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대는 그다지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가요.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왜냐하면 북의 도 개수 곱하기 2명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도 평양에 그리고 그 외에도 중앙대학 우리로 치면 이제
각 그 뭐 거점 대학들만 쳐도 얼마나 인원이 많을 텐데 뭐 2명 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해서 출신 성분으로 학생들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북의 정책 자체가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부터도 오히려 그 예전에 38선으로서 남쪽의 관할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게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남과 북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를 뭐 꼭 이뻐서가 아니라 사회를 통합된 어떤 그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뭐 빨갱이 잡아서 죽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철 씨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도 이 출신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친인척 관계상.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강철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학교 갈 때부터 그걸 보지 않는다. 그것이 나중에 점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 안기부라든지 뭐 보위부, 사령부, 그리고 내가 당에 혹은 뭐 큰 일을, 그러니까 조금 안보가 보완이 필요한 이런 일들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승진해서 조금씩 제약이 있고 한 것은 일정 정도 사실이지만, 학생이 대학을 가는데 이제 막 꽃이 피는데 청년기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강철 씨의 그 설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신 성분을 보는 경우에는 대학 갈 때는 안 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현직에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직에 배치를 받을 때죠. 그때 토대가 나쁘다 하게 되면 이제 국가안전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국가안전기관, 네, 국가안전보위기관, 그리고 당기관, 그리고 사법검찰기관, 이런 데는 가기 힘들어요. 토대가 나쁘면. 그렇지만 뭐 행정일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민위원회 지도원, 뭐 어느 공장기업소 지도원, 그다음 어느 공장기업소 지배인, 이런 데는 괜찮아요. 행정일꾼.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고 높여 올라갈 때 행정일꾼에 네, 관해서는 행정일꾼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안전보위기관 이런 데는 힘들죠. 그 자체가 국가안전보위기관, 사법검찰기관 자체가 독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독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토대가 나쁜 사람이, 내가 말해 진일파의 자식이야. 진일파의 손주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진일파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그건 좀 안 좋다. 여기는 718이 아주 잘 나가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뭐 대표님 농담으로 말씀하시면 반대로 대한민국의 연자제,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연자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그리고 뭐 지금 나중에 반북으로 돌아섰으나 유명한 뭐 소설가, 그 사람이 사실을 포기한 이유,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판사가 못된 이유, 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 이 연자제에 걸리면 여러분 대한항공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외국 나가니까. 그 정도의 사회가,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북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난다고 하면, 그 북을 가지고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북이 생활을 통제한다. 대한민국은 직장도 못 줬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북은 직장도 전부 다 갖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생활을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뭐 여기 자본주의 사회 속된 말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은 없는 게 북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못 살아도 저희는 다 같이 못 살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여기 옛날에 연자제가 적용될 때도 대학은 연자제가 여기도 적용이 안 했는데 무슨 여기 대학을 못 갔다는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뭐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걸린 분들은 옛날에 방도 못 얻었습니다. 자기 돈 내고 새빵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집주인한테 가서 야 쟤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길들이고 괴롭히는 거죠. 아예 생활을 못하게.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아마 20, 30대 분들은 잘 연상도 안 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엄존했던 사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뭐 지금 뭐 장기수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뭐 장준하 씨라든지 모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분들 다 기독교 신앙 갖고 있고, 뭐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박지현 씨의 이 얘기는 시사하는 점이 좀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홍강철 씨가 그 홍강철 TV에서도 아마 조금 저는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추천사, 이 박지현이 쓴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은 분도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니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마 대표님이 네. 그분이 추천사를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아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아마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한 네. 거는 제가 직접 박지현 씨를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추천사를 거절했다는 그분이 박지현 씨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북에서 온 사람, 그야말로 그렇게 반복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이 돼야만 돈 벌 수 있으니까 네. 반복적으로 변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이 책을 낼 때는 그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돈 벌기 힘든 거야. 모르기 힘듭니다.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저기 정의로운 거 좋은 거 찾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안 됩니다. 저 우리 딸한테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내 이제. 야,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놀지 마. 그 강철환인가요? 네. 무슨 평양의 어항? 네. 뭐 아쿠아리움 오브 평양 써서 책 네. 많이 팔았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조금씩 변할 수 있잖아요. 이 박지현 씨도 대한민국에 출간하는 책이고 뭐 그런 혹시 이건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뭐 책 내용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내용들이 많고 변했다고 하고 그리고 팩트 체크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짚은 요 몇 가지 사항만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뭐 자기가 3등을 했는데 그 이분이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전국 등수가 안 나온다는 걸. 네. 그런데 아니, 탈북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출신 성분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조금 의도가 읽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책이 출간되기 전에 미리 좀 뭐 핫한 소식이기도 하고 좀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그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이게 조금씩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얘기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뭐 국가와 사회와 뭐 민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만 개인들의 아픔 여기 뭐 홍강조 씨도 있으면 많은 탈북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통일 얘기, 남의 얘기 뭐 그리고 옛날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사회, 복지사회로 나가는데 저는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민족 모순의 얘기를 그냥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80년대에 우리가 덮어놓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 되짚어보는 것이 상처를 덮어둔다고 저절로 낫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곱이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 썩은 상처들이 우리를 자꾸 퇴행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